자, 반갑습니다. 정의의 방 이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콘텐츠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 최근에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왜 생기는 거고, 청소년들한테서 생기는 도박 중독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어떤 게 성인과 다르냐? 뇌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쪽에 있는 뇌가 가장 늦게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에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전두엽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인이 도박을 떨쳐내는, 도박에 빠졌던 본인의 행동을 잘 추스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보다 이 아직 계획 능력도 부족하고 충동 조절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제어하고 이거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시키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좀 비슷한,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어른도 이겨내기 어려운데 청소년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도 끝에 결국은 자포자기 또는 이거 잘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동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도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의 어떤 용돈을 훔치고 턴다든지 하는 도박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조금 더 나쁜 행동,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뇌가 이미 도박에 노출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과연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의 뇌는 외부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거나 이렇지 않는 한 뇌 안의 어떤 시스템이 불가역적으로 뭔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도박이라는 거에 대한 노출이 도파민을 굉장히 강하게 막 분출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뇌에 그런 도파민에 대한 도파민 문제로 인한 어떤 데미지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도박을 끊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외부적인 환경이나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이제 어떤 데미지나 이런 게 오지는 않게 돼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큰 도파민을 얻었던 기억이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죠? 저희도 음식을 먹을 때 어디 가서 굉장히 맛집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면 이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그때 거기 맛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도박 중독도 역시나 내가 스트레스 받고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이 결국 이 사람의 도박 중독자의 마음속에는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 맛집인 거예요. 들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맛집을 자꾸만 찾아가려는 이런 욕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경험이 나의 뇌에 도파민 시스템, 또 엔돌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조금 이제 흔들어 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쉽게 내가 자꾸만 도박으로 빠지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습관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습관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한 행동이 반복이 되었던 거고 거기에는 엔돌핀이 작용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도박 중독의 문제는 결국 습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 습관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이 도박 중독은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점점 더 도박과 관련된 어떤 IT 컨텐츠들은 더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에 더 중독성이 강한 도박과 같은 어떤 과제가 IT랑 융합이 돼서 더 중독성이 강한 어떤 또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그런 새로운 유행 환경에 면역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유행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내가 뭐에 걸렸다, 이미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잘 이겨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나이는 어리고 청소년이지만 내가 그리고 나한테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지만 내가 면역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정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을 때는 정말 앞으로 미래에 나한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특히나 이런 도박에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면역성을 갖추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발목을 잡고 나는 큰일 나고 인생을 망치고 이거는 아니고요. 나한테 조금 어려운 도전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굉장히 어른스러워지고 나는 더 이제 자존감도 더 올라가고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맞거나 면역력이 생긴 것처럼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도박 중독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셔도 괜찮고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고 도움의 손길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힘내시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한 면역력을 모두 다 획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도박 중독에 대한, 특히나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궁금하셨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